안녕하세요.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백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군사법원과 그다음 민간법원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만약에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서 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군인이 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군인이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인이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 예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군사법원법에는 7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그 다음에 군인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그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한 군사사건인 경우에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외가 민간인이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용물에 관한 죄 중에서 총포, 탄약, 폭발물 이런 것을 군부대에서 훔쳐왔다. 그랬으면 이거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부대에 들어가서 탄약을 훔쳐 나왔다라고 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네. 저희들이 준비한 그 약간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군사재판을 받는 게 맞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군사법원법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자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민간법원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군사재판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군인인 신분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휴가 중이거나 또 복무 중에도 좀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고 거래를 많이 하면서 사기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인 신분에서 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는 일반 형법과 특별 형법인 군형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사기죄 이런 류의 범죄들이 적혀 있는 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저지르면은 이 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들 요런 걸 정해놓은 게 이제 일반 형법이고요. 군형법이라고 특별 형법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형법 말고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군형법인데 거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범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군인들 강제추행이라든지 성범죄, 그다음 항명죄,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된다라는 범죄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이탈죄, 복무기피 목적으로 군대 내부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군형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고거래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형법인 사기죄가 적용되는 범죄로서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군인이 이제 사기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경찰에 하게 되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민간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고소인이 민간경찰에 고소를 했더라도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첩이 돼요. 군사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군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군인이 빌리고 갚지 않은 돈, 군인이 이제 돈을 빌려서 안 갚았을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고요. 좀 전에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이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용도 사기 원래는 뭐 도박에 쓸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건데 빌린 사람한테는 내가 도박하려고 빌리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좀 갚아야 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빌렸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빌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경우 그러면 네. 이제 기망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기죄로 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군인인 경우라도 뭐 용도 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네,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군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군인 신분에서 또 절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휴가를 나왔다든가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그 영외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영외에서 또 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영내에서 또 절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절도죄의 경우에도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영내든 영외든 그걸 달리 구분해서 따로 뭐 이렇게 법정형을 두고 있거나 구속요건을 달리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군인 신분인 사람이 신분을 잃지 않는 이상 휴가를 나왔던 영내이던 영외이던 상관없이 모두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이후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일단 군인이면 일단 군사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군인이 또 민간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상호 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을 이제 때렸을 경우 시비가 붙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군인이 때린 상대방이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는데 그 폭행을 한 장소가 영외가 아니라 부대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인 경우에는 원래는 폭행죄 자체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형법에서는. 흔히 이제 합의되면 이제 처벌하지 않는 걸로. 네. 예. 근데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영내에서 벌어진 폭행에 대해서는 이 반의사 불벌죄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군형법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영내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간인하고 군인이 서로 공모 또는 방조 또는 합동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합동절도? 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모여서 뭐 친구들끼리 휴가 나온 병사랑 그다음에 그렇죠. 군인이 아닌 대학생인 친구랑 두 네. 명이서 같이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합동절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둘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지만 한 명은 군인 신분이고 네. 한 명은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만 재판관할이 있고 민간인 신분인 사람에게는 민간 법원만 재판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인인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민간인인 사람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죠. 근데 2020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이 되면 네. 예를 들면 22년 네. 7월 5일 날 군인인 병사랑 민간인인 대학생이랑 둘이 같이 합동 강간을 했다. 네. 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의 재판관할이 있게 되니까 네. 민간법원에서 다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신분이 군인 신분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이제 군인 신분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군인 범죄라고 하면 군 관련된 이제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군대에서 이제 생활하고 경험하고 사건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군 내부 사정에 대해서 밝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민간 변호사들보다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경위나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사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군인으로서 특유하게 고려할 만한 어떤 유리한 양형 자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체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양형 자료 발굴에도 용이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이 법무관 생활을 했던 변호사들한테 사건을 맡기시면 좋은 양질의 변론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시간은 민간 법원과 다른 군사 재판 또는 군 수사와 관련되는 군인 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의 어떤 사정, 군 내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걸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